인생의 저녁 노을, 당신은 누구와 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길목에서 저와 마주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숨가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이자 사회의 일꾼으로 살며 나라는 존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느덧 거울 속에는 낯선 노신사가 혹은 은빛 머리칼의 여인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을 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과연 누가 내 곁을 지켜줄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통장의 잔고나 부동산의 크기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하지만 수십억 자산가라 할지라도 대화 나눌 이 하나 없이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면 그 삶은 진정으로 풍요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소박한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밤새도록 마음의 결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노년은 이미 천국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인맥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해하고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함께 축복으로 바꾸어줄 진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쁜 일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혹은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곁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스한 온기가 감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가지 귀인, 그 깊은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을 특정한 틀에 가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에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원래 성격이 이래, 저 사람은 왕년에 저런 일을 했었지라며 상대의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삼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진정한 귀인은 당신의 어제를 묻지 않고 오늘의 당신을 봅니다. 우리가 칠순이 되어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고 선언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말립니다. 이제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무슨 그림이야, 그냥 쉬어. 이것은 당신을 아끼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노인이라는 틀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반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은 어떤 색일까? 지금 시작하는 내 붓질이 정말 기대된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육체가 늙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새로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공자는 일찍이 하기시습지 불영여로라 하여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논했습니다. 노년의 배움은 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존재의 확장을 비웃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뇌세포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당신을 여전히 꿈꾸는 사람으로 봐주는 친구 곁에 계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 늙지 않는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자꾸만 무덤 같은 과거로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읽은 책 한 구절, 오늘 느낀 바람의 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귀인은 당신과 고요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만남은 늘 시끄러웠고 화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많이 내뱉을수록 실수가 잦아지고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노후의 가장 귀한 에너지는 바로 정적에서 나옵니다. 찻집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10분, 20분을 말없이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침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관계 말입니다. 노년은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고독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친구는 금상첨화입니다. 서로의 정적을 무슨 일 있어? 라며 억지로 깨트리는 사람은 아직 노년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상대의 침묵 속에서 쉬어갈 줄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이심전심은 노년의 우정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포장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할 때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무언의 위로입니다. 침묵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 산책해 보십시오.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가장 낮은 음의 첼로 연주와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평온한 호수로 만들어줄 수호자들입니다. 세 번째 귀인은 당신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편안함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쇠락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편히 있다 가야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순식간에 무기력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활기찬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낡은 수첩에 그날의 할 일을 적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너도 해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가 정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극을 받습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데 나도 오늘 운동화 끈을 한번 묶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생명력을 연장해주는 귀인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거나 세상 탓, 정부 탓만 하며 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영혼도 함께 녹슬어갑니다. 대신 작은 화초 하나를 키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아침 햇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들의 맑은 에너지는 당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뇌를 깨우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배우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찾는 동료를 만드십시오.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노년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이 관계는 그 어떤 명의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에 진심으로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고난도의 일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식들의 성취나 본인의 건강 상태로 묘한 경쟁 심리가 발동하곤 합니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는 친구도 귀하지만 내가 자식에게 효도를 받았을 때 정말 잘 됐다. 내가 그동안 뿌린 씨앗이 이제야 결실을 보내라며 눈을 반짝이는 친구는 성인에 가깝습니다. 시기심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전이시킬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을 밝게 비춥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당신의 성취는 더욱 빛나고 당신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랑을 자랑으로 듣지 않고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노후에 이런 친구를 곁에 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보호받는 성벽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나의 약점을 잡아 비웃지 않고 나의 강점을 찾아 치켜 세워주는 사람.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이가 있다면 당신의 전 재산을 주어서라도 그 우정을 지키십시오. 또한 당신 스스로도 타인의 기쁨에 인색하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박수는 치는 사람의 손바닥도 따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서로의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동반자, 그들이 당신의 노년을 화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귀인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이제 노년이라는 시간은 드디어 당신이 당신 자신과 조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참지 못해 아무나 만나 시간을 죽이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은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 스스로와 친해지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처량함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자신을 향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너는 참 귀한 존재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의 작은 취향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확립됩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고함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할 줄 아는 노인은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혼자만의 산책을 즐기며 내면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당신이라는 나무가 깊게 뿌리 내리고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새들이 찾아와 쉬어가는 법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껴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할지 고민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정갈한 식탁을 차리고 나를 위해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삶을 대하는 가장 경건한 자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부류의 귀인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두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만약 떠오르는 이가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타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침묵을 배려하며 활기차게 살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때 귀인들은 구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려 하지 말고 누군가가 기대어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가진 고목이 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고귀한 노후를 위해 저도 이곳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따스하게 밝혀줄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그리고 빛나는 내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